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나요?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스킬을 가르쳐주는 곳은 많아도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에 관한 삶의 지혜와 부의 철학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습니다. 부자의 언어는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된 아빠가 20대 아들을 위해 쓴 책으로 부자가 되는 삶의 자세를 알려주는 81가지 인생 수업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아빠가 들려주는 4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부자의 원칙 1. 꿈은 꾸물거리는 사람에겐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 꾸물거림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미래의 언젠가로 미루는 것을 말한단다. 하기 싫은 일을 미루다 보면 정작 하고 싶은 일도 놓치게 되지. 그래서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꿈을 이루는 행동 단계에 발조차 들이지 못한단다. 꾸물거리기만 하다가 삶을 허송세월 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언젠가 플로리다에 가서 사는 게 꿈인 남자가 있었어. 가정을 이루고 대출을 갚고 차를 무려 3대나 가지고 있을 만큼 삶이 여유롭고 탄탄한 직업도 있어서 남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이지. 그는 언젠가는 플로리다에 갈 거라고 늘 꿈꾸면서도 정작 시도는 하지 않았어. 고등학생 딸이 졸업할 때까지, 대학에 갈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핑계를 대면서 꿈을 거렸지. 그렇게 살다가 겨우 플로리다에 가기로 결정했지만 평생 꿈꾸던 곳을 가기 2달 전에 허무하게 삶을 마감했단다. 이렇게 꿈은 언젠가라는 단어에는 절대 대답하지 않는단다. 오직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에게만 대답을 해주지. 교황 바오로 6세가 말했듯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존재란다. 그러니 꾸물거리거나 미룰 시간이 없는 것이지. 원하는 게 무엇이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야. 부자의 원칙 2. 묻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다. 대범하게 질문하라. 질문하기는 문을 두드리는 행위란다. 대범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삶은 나아질 수 없어.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질문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단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론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치를 넘어 대범하게 질문을 해야 한단다. 나는 되도록 대범한 질문을 하려고 애써왔어. 언젠가 부동산이 19만 달러로 경매에 나오자 절반보다도 더 낮은 가격인 7만 5천 달러에 살 수 있는지 물었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고 처음에는 응답조차 받지 못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제안을 수락하더구나. 내가 대범하게 질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그 집을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못했지. 살면서 중요한 경제적 발전에는 대범한 질문이 따른단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많지만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큰 진보의 도약은 대범한 질문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 대범한 질문은 알을 깨고 나오게 해주기 때문이지. 기억하렴. 묻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질문한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단다. 부자의 원칙 3. 부의 습관을 만들고 무한 반복하라. 습관은 일정한 행동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말한단다. 작은 실천이 몸에 완전히 배는 것이지. 사소해 보이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크단다. 운동하면 몸에 근육이 붙듯 습관이 뇌를 변화시키고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지. 지글지글러는 나쁜 습관은 서서히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알아차리기 전에 그 습관을 지니게 되고 그 습관은 당신을 지배한다 라고 말했단다.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 사람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공을 만들지. 경제적 성공을 위한 가장 큰 힘은 바로 습관이란다. 동기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고 습관은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게 하지. 그래서 부를 이룰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단다. 찰스 두히그는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단다.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습관을 다시 만들 자유와 책임도 갖게 된다. 습관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습관의 힘을 파악하기가 더 쉬워지고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는 일을 시작하는 것뿐이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란 것이지. 부자의 원칙 4. 자기 안의 선을 과감히 뛰어넘어라. 뛰어남은 일정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란다. 눈에 띄는 이렇다 할 만한 자질이 없다면,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싫다면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그저 직업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지 않고 승진해서 누락되는 그저 그런 삶이지. 결국 희망은 사라지고 성공을 점점 포기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러길 원치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착했어도 더 멀리까지 가야 한단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 모두의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예상보다 더 오래 일하는 거야.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안에 일정한 선을 지니고 있어. 그 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선을 뛰어넘으려는 사람 중 누가 더 나은 결과에 다다를 수 있겠니?
기업가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했단다. 당연히 뛰어난 일들은 주목받게 되어 있다. 스스로 만족할 만큼 뛰어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평균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모두의 기대를 충족하기만 하면 그저 생활비를 벌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모두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으면, 특히 자기 안의 선을 뛰어넘으면 부와 성공을 얻게 되는 것이란다. 자수성가 부자 아빠의 81가지 인생 수업을 담고 있는 책 부자의 언어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8가지 부를 일구는 조언을 소개합니다. 첫째, 도전이 없는 삶은 쓸모없는 삶이다. 도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불가능한 목표가 성장을 이끈다. 목표와 잠재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커져간다. 셋째, 끝까지 해내라. 결승선까지 자신의 의지를 불태워라. 넷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아라. 성향과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다섯째, 가끔은 내면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의식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당신이다. 배울 점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하고만 어울려라. 일곱째, 모두가 선망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비극은 있다. 하지만 비극은 그것이 핑계가 될 때 진정한 비극이 된다. 비극은 늘 또 다른 기회의 원천임을 절대 잊지 마라. 여덟째, 온전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늘 유지하라.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못 해낼 것은 없다. 책 부자의 언어의 서문을 쓴 존 리 대표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이 책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말하며 부자의 언어를 추천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단단한 부를 일구고 싶은 사람들, 혹은 자식에게 부자의 태도를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